안녕하세요. 충북 메이커스의 편집장 경철수입니다. 1월 둘째 주 기자TV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 항공사 국제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신규 발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는 소식하고, 손학규 대표가 그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을 홍보하기 위해서 커피를 나눠주는 손다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24일 날 청주를 찾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호 교육감이 출장길을 마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 구상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회의 그 소식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경제 관련 소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인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충청 뉴스라인의 김대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TV는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예,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혹시 좀 나가는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인 줄 알고 막 글 남기고 그러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충청권 4개 시도의 의장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공동 건의했다는 거, 예. 이 소식 먼저 간단히 전해드릴까요? 네. 지난번 방송 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충청권 상위회장, 상공회의소 회장단들이 사실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그렇죠. 신규 발급을 촉구하는 이런 건의문을 좀 채택한 바 네. 있었는데, 여기죠. 지역의 청주 상공회의소 이두영 회장을 비롯해서 충청권 4개 시도, 지역 5개 시 회장들, 시군 회장들까지 합쳐서 한 8개, 전체 하면 10개였죠. 10개의 상회장들이 마찬가지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에어로케이라든지, 그죠? 에어로케이라든지 국제항공 운송사업면을 신청했는데, 이거를 이달 올해 이제 3월까지죠, 그죠? 그렇죠. 1분기 내 결정이 예정돼 있는데, 요번만큼은 꼭 신규 발급을 해달라, 이런 촉구했었어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오늘이었죠. 오늘 이게 방송하는 시점은 내일이죠. 어제였습니다. 어제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시군 의장단 협의 사무실에서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도 의회 의장단들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문을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모기지로 하는 이런 저비용 항공사라든지 항공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항공사를 통해서 다방면에 이제 국제 노선, 신설 노선, 신규 노선도 좀 만들고, 또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항공 물류라든지 이런 걸 좀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요즘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런데, 그죠? 네. 근데, 근데 손 대표가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위한 완전한 비례대표제라고 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를 위해서, 자칭 손다방, 말하자면 이제 커피를 좀 나눠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홍보하는 건데요. 네. 사실 지난 14일, 시작은 8일 날 인천 부평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10일 판교, 14일 서울 영등포구 항공노점 앞에서 이제 손담을 열었어요. 근데 오늘 24일 날 이제 청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7일은 서울 강남역, 그다음에 21일은 광주 충장로, 22일은 이제 대전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바른미래당이 많이 어수선하고 좀 시끄러워요, 그죠?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의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의 충북지사 후보였는데 탈당을 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신용환 후보를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쇄 도미노처럼 탈당을 했는데, 예. 충청 뉴스라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도를 좀 하셨는데요. 네.
그 보니까 뭐 횡령 사건까지 또 있어요, 그죠? 예. 보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현수막을 뭐 사실 내건 거보다 부풀려 가지고 그렇죠. 비용을 청구한 걸로 하는데 네. 그 소식 좀 뭐 전달 좀 해주시죠. 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신용환 전 충북도지사의 탈당에 이어서 뭐 이제 31일 뭐 최근이죠. 한기달 전 사무처장도 이렇게 나가게 됐고, 또 뭐 지난 2일 뭐 경에는 또 이제 안흥수 남현심 전 청주시의원이 이렇게 탈당하는 뭐 그렇죠. 도미노 전 영상들을 청주. 많이 보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사무처의 직원이 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라고 국비 예산 79억 원을 확보했다는 이런 현수막을 56개 가량 이제 56개, 네. 56개 가량을 이제 그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해서 이제 광고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게시된 거는 36개 가량 이 정도 가량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으로 해서 이제 이게 돈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더 커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죠? 일부 내사 당원은- 단계가 아니라 수사로 전향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관행처럼 기존에 덜어는 이제 관련 업체가 힘드니까 청구한 거에 비해서는 내건 거는 사실 좀 소량을 내거는 이런 관례가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청구된 내용보다 적은 양의 현수막을 내걸고, 그렇죠. 나머지 어떤 이런 공금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했다라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뭐 어떻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연말 연초 되면은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시적 홍보 차원에서 많은 현수막을 내걸잖아요. 이거는 이제 김수민 그 지역 도당위원장 직무대리죠. 그렇죠. 그 비례대표위원이시기도 하고요. 최연소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또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화제가 됐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고생을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했다고 그걸 홍보하는 현수막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시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소임 이렇게 네, 그렇죠. 그 위원회에 소식하는데, 국립현대미술관 당시에 이제 개관 시기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울고불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79억 원을 받아냈다고 이렇게까지 말도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게시를 좀 했긴 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그 현수막 관련된 금액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어떤 이런 수법들이 이제 도당 차원에서의 문제,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로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개인 통장 구자로 입금을 했다는 건 업체 대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역으로다가 이제 다시 되돌려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군 거예요? 김수민 의원이에요? 네, 이게 김수민 의원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으로 사무처 지금 직원이다. 확인이 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당직자라는 얘기죠? 예. 저는 또 그 몇 푼 안 되는 걸 국회의원 저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지는 않았을 텐데 했는데, 역시나 당직자 얘기군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당직자예요? 아니면 전임 당직자인가요? 현임 당직자죠. 현재 당직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정확히 딱 말해서 뭐 AC, BC라고 하겠습니다.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수사 중이고, 예.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만 있을 뿐 입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도 없고, 문제는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기 알겠지만은 뭐 그거를 또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도당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서 다음에 차후 쓰면 되지. 꼭 구태여 뭐 넣었다가 또 뺐다. 도당에 이렇게 할 공금 필요가 통장이 있겠습니까? 있는데 예. 굳이 자기 개인 통장에 보관할 이유는 없다는 네네. 얘기죠. 예, 일단 한번 뭐 지켜보시죠. 네. 차후에 결과가 나오면 지속적인 뭐 보도로 이렇게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으로 좀 소식을 전해드리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15일 날 이제 하셨는데,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신년 기자회견 좀 늦으셨어요. 뭐 출장을 좀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관심 있게 볼 사안은 이제 늘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계시는데 학교 자체로 꼽히는 행복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 사실상 2019년이 그 행복시대학교 2기의 원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 자체를 꼽혀온다라는 얘기하고 행복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사실 내포가 돼 있거든요. 학교 자체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거 이뤄내는 거라든지 또 그리고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 충북도가 처음에 대립할 때 사실 말은 자체인데 계속 외부의 어떤 간섭을 받는 듯한 이런 인상을 적지 않게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김영우 교육감이 고집 끝까지 주장을 하셔서 관철을 했어요. 그래서 공약사항도 지킬 수 있게 됐고 또 학부모연합회라든지 지역의 이제 학부모연합회에서는 찬성 의견들을 많이 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교육 구상 또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눈여겨볼 만한 거는 실제로 기자회견문에 모두의 적성을 존중하는 앵앵도리를 이제 신년 하도 사자성어 말씀하셨잖아요. 이 앵앵도리라는 의미 자체는 사실 평준화 교육 또는 적성 교육,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늘 말씀하셨던 모두가 함께 가는 행복 교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기자회견문에 보면 기초학력부터 미래학력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장교육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이런 평준화 교육이라든지 모두가 함께하고 행복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보수교육단체로부터 이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학력 신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우려해서 이제는 성적까지도 모두 다 챙기겠다. 그러니까 성적 교육도 챙기겠다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신뢰로 사실은 이제 국제학위라는 의미인데요. 줄여서 이제 영어로 도 IB 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모두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이 IB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이제 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하겠다 했거든요. 이 캠퍼스형은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는 이제 시대에 역행한다고 해서 조금 지양하고 공립형 자율고 개념으로 오송이라든지 아니면 제천이라든지 이런 데 신설 지역의 택지지구나 신설 지역 또는 교통 요충지 지역의 캠퍼스형으로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제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IB 교육 과정이라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명문고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저희 충북 메이커스에서 김명희 교육감을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명문고라는 표현보다 자기는 이제 당신께서는 명품고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다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 충북 메이커스라는 일부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됐을 것 같은데요. 충주의 옛 대소원 초등학교에 놀이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얘기는 이제 알려진 바였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포함해서 학부모 성장 지원센터를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건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이제 학부모 성장 지원센터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놀이지원센터를 데리고 와서 학부모들도 소양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학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런 자질과 관련된 교육 또는 아이 미래를 보다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합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기자들의 질의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계 미투와 관련해서 좀 날렸는데요. 이게 이제 합숙 위주의 엘리트 교육, 도제식 교육이 나은 이제 폐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그 후보를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엘리트 교육의 폐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합숙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추행의 성폭행 사건도 빚어지고 또는 폭력 사태 같은 것도 빚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
전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즐기는 체육. 그래서 학교 체육도 이렇게 변화를 좀 줄 생각이다. 그리고 그동안 엘리트 체육의 폐단 중에 하나는 그 학부모들에게 의지하고 학부모들의 어떤 이런 기금에 후원금에 좀 의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서 모든 학생들이 또는 학교 체육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사회 체육까지 포함했을 때 대규모 투자를 해서 단순히 관람하고 박수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고 1인 1체육, 뭐 1인 1 예능처럼 1인 1체육을 생활화해서 즐기고 참여하고 하는 이런 체육으로 좀 바뀌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좀 의견을 내셨거든요. 하여튼 뭐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늘 느끼는 것이, 우리 김병희 교육관님 워낙 이제 많은 것을 배경지식을 갖고 계셔서인지 몰라도 이게 너무 많은 백화점식으로 이제 뭐 하다못해 공약이라든지 구상을 밝히시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서 이거를 보도를 해야 될지 참 난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상 인터뷰 할 때도 오히려 기자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너무 좀 곁가지들이 많아가지고 편집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안별로 저희 충북 메이커스는 일부러 그래서 5편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보도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뭐 요번 이제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편으로 줄여가지고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하여튼 사실 상당히 공감이 가고 시기적절한 여러 가지 교육 구상안들을 많이 밝히셨는데요. 하여튼 공약이 빌공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현실화되고, 또 우리 어떤 교육 자체를 통한 행복 교육의 원론을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구상이 현실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그 충청권 지금 그 4개 그 시도 소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제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된 후지항공 운송 사업면허 뭐 그 얘기도 있었지만요. 사실 이시용 지사가 주재하는 이제 충청권 11개 시군의 이제 단체장들, 그죠? 시장 군수들의 이런 군수회의가 이제 신년 들어 처음 있었거든요, 그죠? 저희도 뭐 지역 현안별로다가 이제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내용의 소식들을 좀 전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그 충청 뉴스라인에서는 당시에 이제 현수막으로다가 이제 축구 종합센터 개산군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 지역에서는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충청 뉴스라인 입장에서는 4개 시도를 또 아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먼저 전해주시면 저는 이제 시장군수회의 우리 지역에 있었던 거 좀 간단히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였죠. 16일 충청권 4곳 이제 어쨌든 충북도 시장 군수 회의에서 이제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충북 괴산 쪽 이제 규모는 장현면이거든요. 장현면에 1,500억 가량의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할 시설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한 곳을 유일하게 이렇게 대한축구협회에 보내는 신청을 이게 이제 전국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24개가 근데 지금 충청권에서는 4곳인가 신청을 했다고 하대요, 그죠? 충북에는 괴산, 이제 세종, 충남에는 천안, 아산 지역이 후보지로 이제 대상이 선정돼서 신청이 됐거든요, 지난 11일날. 이제 우선은 충북은 아무튼 유일하게 괴산 유치에 시군들이 한뜻을 모아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군면입니다. 장군면에 이제 장군면이면 가깝네요. 도방 쪽하고. 장군면에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벌써 조감도까지 나와서 이렇게 유치 중인데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저희도 빔 프로젝트를 띄우든지 아니면 TV로 좀 띄워서 한번 보는 걸로 하시죠. 그다음에 여기는 대단합니다. 66만 제곱미터, 저희 그 괴산보다도 2배가량 높은 곳에 이제 건립센터를 유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벌써 이강진 정무부시장이죠. 그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유치준비위원회를 출범을 구성하는 뭐 범시민 유치위원회도 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입장면에 이제 북천안 IC 근처로 해서 7km 떨어진 곳으로 연결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준비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천안의 또 특성이라는 건 피파 관련해 가지고 월드컵을 2번이나 유치했고 4차례 축구 국가대표 그런 장점이 있는 예, 거죠. A매치 유치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뭐 좀 많이 거론이 거기는 되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실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상황이니까는 뭐 지금 이건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충북의 입장은 프로축구단 유치가 계속 네. 그 숲으로 돌아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이런 축구종합센터 유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입장에서 충북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해요. 네. 그죠? 뭐 네. 보니까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10년간 생산 유발 효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생산은 2조 8천억, 부가가치로 1조 4천, 고용으로 4만 1,800여 가량에 달하는 그 경제 문화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충북 괴산의 청정지역입니다. 유기농업군이기도 하고요. 웰빙 건강을 강조하는 군이죠. 이차영 계산군수께서도 그 많은 선수들한테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치. 양질의 그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장점으로 그렇죠. 내세우고 특히 괴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륙 고속도로가 이제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이 장현면이 그 근처입니다. 연풍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낸 지역인데 뭐 전체적으로 제가 딱 분석을 해봤을 때 지역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 다 교통 중심, IC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교통 접근성을 있거든요.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뭐 괴산에서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이제 사활을 걸면서 16일이었죠. 16일 어제였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있었는데요. 시장군수회의 그 시군별 이제 주요 현안을 이제 하는데 회의 자체는 이제 오전 도청 소회실에서 열린 네. 거고요. 이제 역시나 뭐 아시겠지만 시군별로 주요 현안들을 좀 건의도 하고 힘을 좀 모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괴산군 같은 경우는 축구종합센터가 이제 포함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 밖에는 이제 뭐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크레일 유라시아 철도 계획을 얘기하면 강호대륙의 꿈을 이루자. 이게 이시용 지사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뭐 사실 그 자리에는 한범도 청주시를 비롯한 9명의 이제 시장군수가 참석을 했는데요. 정상혁 보훈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미국 캐나다 문화연수에 이제 동행을 해서 정군수를 대신해 고행준 그 부군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은 참석하지 못한 이제 박세복 군수, 영동군수죠. 박세복 영동군수를 이제 대신해서는 이제 김창호 부군수가 이제 자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충북도의 현안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충북선 철도 예타 면제를 통해서 강호축 구축을 하는 게 이게 최대 현안이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뭐 그거는 차치하고 뭐 지역 시군별로 보면은 이제 뭐 방금 전에 괴산군 얘기를 이제 전해드렸던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묘목축제 홍보 및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이제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영동군은 이제 유원대에 약대정원 배정과 방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복구 비용 예치제도 법제화 추진 등에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 했거든요. 그 유원대 약대정원 배정 같은 경우는 충북 메이커스에서도 중점 한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은 뭐 잘 아실 텐데요. 전국의 수범 사례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최초의 농공단지라고 해서 에듀밤 특구 관광단지가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 조기 건립을 지금 추진하려고 이제 종잣돈을 국회로 이제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좀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괴산군은 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더불어서 괴산과 괴산 IC의 단절도로를 연결하는데 이제 힘을 모아달라고 했고요. 음성군은 이제 평곡에서 석인으로 이어지는 4차로 확장과 반기문 평화기념관 홍보, 그 다음에 단양군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비 증액을 중점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뭐 부군수들이 일부 참석을 했다고는 하지만 11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것도 이종 충북지가 직접 주재한 새 첫 시장군수 회의였거든요. 여기서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들을 한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충북 메이커스와 충청 뉴스라인에 나름 보도가 됐으니까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가경동 와이파크 소음 분진 얘기는 뭐 여러 번 다루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또
보도를 하셨던데 어떤 내용들이 또 추가됐는지 좀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가경동 서현지구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가경동 이제 지금 있는 MBC 뒤편으로 해서 네. 이제 아이파크랑 GS 건설이 이제 하고 있는 아파트가 건설 중인데요. 이제 1차 아파트가 올해 4월 정도에 지금 준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바로 건너편 학교 학생들이 호흡기 질환들도 있을 뿐더러 학습권의 침해를 많이 받아서 그동안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 뭐 협의회도 많이 가서 지켜보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본 바에서 지금 뭐 시공사들끼리 서로 현장 소장들끼리는 뭐 협의가 되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사까지 이 관련된 내용의 문제들이 올라갔냐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협의는 계속 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들이 내놓아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뭐 시공사 측에서는 뭐 이제 소음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벽에 방진벽을 쳐달라 이렇게 그 학부모 측에서 요구를 했지만 이쪽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방풍림을 설치해야 된다. 근데 그조차도 시행하려고 하는 준비의 어떤 제스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진전되게 현재까지 왔는데 아무튼 최종 결론적으로 하자면은 어쨌든 간에 문제 해결이 보이지가 않는다. 사실 그 전에도 한번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청주시가 좀 적극 나서줘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법적이나 행정 절차를 떠나서 지역의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도 뭐 청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음 분진과 관련 요즘에 미세먼지도 문제인데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면 그렇죠. 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계 당국에서 뭐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주시 또 관할 구청의 관계자들은 좀 현장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하루빨리 좀 민원이 좀 해소되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좀 대안을 좀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서현초 경준용 운영위원장의 말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네. 예. 그 뭐 운영이랑 뭐 아버지 외 학부모에는 이제 청주시에 준공보류 민원 제기 동의서를 이제 접수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그 모으고 있는 중에 취합 중이거든요. 네. 예. 그 민원 제기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교육 환경 파괴, 다량의 분진으로 인한 학생 건강을 위협한다. 그리고 학교와 공사 차량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아이들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비가 온 후에 다 말라야 되잖아요. 햇빛에 의해서. 근데 마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아파트 벽면 도색 작업 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이것도 협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하지 말아라 해달라. 체육 우리 운동회인데 하지 말아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막 계속 오가는 상황에서도 그 피해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문제를 좀 해소를 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전체 인원 중에 275명가량 약 26.5%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기관지원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뭐 한참 큰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한참 또 청주시가 또 미세먼지로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든 사안을 떠나서라도 네. 아이들 건강과 학습권 침해라는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뭐 이 중에서 이제 청주시의 민원을 이제 동의서를 논다면은 그렇죠. 앞으로 기자회견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뭐 열릴 수 있는 상황까지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참다 못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중심의 종합뉴스 채널 충북 메이커스가 뭐 간만에 경제 관련 소식을 좀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충북 중소기업청이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5,370억 원을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지역 밀착형 생활형 사회간접적 확충, 복합 청년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상권 육성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뭐 쉽게 좀 전달을 해드리면 기존 어떤 지원책과 좀 차이가 있다라면 상인 주도형의
지원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한다는 거고요. 상인들이 직접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좀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받지 못한 전통시장을 우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기자가 예전 기획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지역에 74개 되는 전통시장 중에 11개 시군에 지원을 받는 곳만 계속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여기 원마루 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트 공사 관련해서 자부담권과 관련해서도 좀 불미스러운 얘기가 좀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낙후돼 있어도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라 하거든요. 중기청이 이런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받지 못한 전통시장 우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현실화 되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아케이트 중심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벗어나서 태양광 전력 사업, 게스트하우스,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전통시장 내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과 공유경제 확산 사업을 이제 반영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유경제는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뭐 전통시장에서 이런 수익사업 같은 거 하면 좋죠. 근데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자부담 때문에 아케이트 시설 현대화라든지 아케이트 공사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또 좀 전달을 해드리면 충북 중기청이 이제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나 안전시설 강화 또는 복합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은 방금 전에 밝힌 그 내용들이죠. 거기는 2월 28일까지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과 화재 알림 사업 설치, 노후 전선 정비 등은 같은 달이지만 좀 며칠 앞당겨서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답니다. 2019년 중기청 지원 사업은 17일 청주시 시작으로 권역별로 총 5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7일날 청주 설명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오후 2시쯤입니다. 기사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충북 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대한민국 전체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충북이 좀 닮아 있거든요. 충북이 벌써 이제 9년째, 올해 들어 10년째 무역 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원이 부족한 충북 대륙의 중심인 충북에서는 수출로다가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양대 경제축이라고 하는 LG 6대 계열사와 SK하이닉스 5대 계열사, SK 그 5대 계열사, 그 중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액면이나 뭐나. 근데 그 충북 수출이 이게 이제 조금 약간 늦긴 한데요. 12월 말 이 최근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청주 세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반도체 수출이 좀 주춤을 하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17% 충북 수출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와 일반 기계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7.1%, 18.9%가 감소하면서 충북의 수출은 9.4% 감소한 17억 4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전년 동월 대비고요.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10.3%, 이제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것도 죽은 거죠. 경기가 침체됐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억 2천만 원 달러로 2009년 1월 이후 10년째 무역 수지 흑자 기조는 이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역 수지는 흑자 기조는 이어갔지만 어쨌거나 전년 동월 대비해서 수출이고 수입이고 다 줄었다. 그만큼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도체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충북의 수출 폭이 늘었다 줄었다 넘나드는 기복이 심해진다. 안정화돼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이고요. 품목별로 정밀기기와 전기전자제품, 화공품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반 기계류와 반도체의 수출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나라별로는 대만, 유럽연합, 일본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에 중국과 미국, 홍콩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은 지금 이제 통상전쟁, 무역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 사이에 껴가지고 중국이나 미국 기신만 해도 알아놓는 몸살 감기 걸린다는 한국 경제거든요. 여러모로 사실
그 파급 효과 피해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지금 뭐 경찰서 편집장님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무역 통상 뭐 이렇게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수출 관련해서 이제 네. 전월 대비해서 17%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충북도가 올해 102억 원을 들여서 4천여 개 기업에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뭐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지난해보다는 뭐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6억 원 가량이 늘어나서 이제 102억 2천만 원 정도 투입 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방위적으로 이제 홍보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도내 모든 중소 중견 기업의 적극 활용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뭐 아무튼 뭐 충북 도내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이제 충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가 되지 그래도 기여가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네요. 그 제대로 된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게 이제 충북형 경영, 충북형 경제라고 이시용 지사가 기존에 있는 걸 벤치마크해서 강호축이라는 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듯이 이시용 지사의 지시를 받은 경제통상국 맹경제 그 국장이 이미 이제 공식 석상에서 한번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그걸 바로 충북형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중소기업으로다가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지원 시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충북 기업인협의회도 출범을 시켰고 올해 이제 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 더 이상의 이제 내수 경기 진작에 대한 부분이 좀 불투명하니까 이제 대외 밖으로다가 수출을 좀 늘려가자. 이게 바로 충북형 경영, 충북형 경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바이오가 정말 한참 뜨고 있고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부분은 혹시 어떻게? 그러니까 미래 6대 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가 포함이 되고요. 바이오는 이제 생명공학인데 모송 생명산단을 기점으로 한 여러 가지 중앙부처들도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하면 이제 의학 분야도 연결이 되고요. 농생명, 그러니까 농업이라든지 생명, 과학, 바이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유기농업군 괴산군이 있듯이 친환경 농업 관련된 유기농업군 또 유기농업도를 표방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괴산 바이오 엑스포도 개최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신성장 산업 뭐 아시겠지만 정보통신도 ICT부터 시작해서 뭐 MRO는 이제 약간 좀 변형을 해서 항공정비 산업으로 바꿨는데요. 이런 것처럼 6대 미래 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이제 충북도가 투자를 하고 키워나가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가보니까는 충북하면 바이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유기농 행사도 개최를 했었고 또 예산 홍보 예산도 많이 돼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오늘은 사실은 녹화 방송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게 됐는데요. 보도 시점은 이제 내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녹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시점을 좀 정정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뭐 새해가 돼서 새로운 모습,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미세먼지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교차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서 감기에 걸리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목감기나 이런 거 좀 많이 좀 유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기자 TV는 또 다음 주 금요일은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 뭐 김대균 기자 인사하시죠. 예. 청주 오늘 뭐 보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미세먼지가 이제 최근 한 3일 동안 엄청 심했거든요. 청주가 수치가 200이 넘었었어요. 14, 15일 날 뭐 경보, 주의보 다 내렸었죠.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조금 좀 초록 색깔 불이 떴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제부터 좀 나아졌어요. 뭐 미세먼지 신호등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이렇게 보이는데 초록색 불이 떴더라고요. 아무튼 좀 더 이제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위압감을 좀 느꼈습니다. 이번에 정말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녔거든요. 예.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기자TV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도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